예, 변호사님, 네. 10일 날 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재판은 7월 25일에 변론이 종결이 되고 8월 13일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재판부가 12일 날 하루 전에 변론을 재개해 가지고 지난 9월 12일에도 재판이 있었고 이번 또 10일 재판이 있었고 24일 결심을 하고 다음 달 14일 네. 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4일 선고하면 또 다음 달 15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일부러 이재명 부부에 대한 선거법 이 1심 선고를 잇따라 하려고 이렇게 날짜를 맞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네. 다음 달 차이로. 14, 15일에는 이재명 부부가 운명의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재판에서는 지난 9월 12일 날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아 가지고 배소연 네.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 아닙니까? 네.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받았는데 10일 재판에는 출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판장과 주심판사가 직접 이 배소연 씨를 상대로 해서 신문을 했네요. 신문을. 그래가지고 물어본 것 중에 두 가지 핵심은 김혜경 씨는 물론이고 이 배소연 씨도 경선 기간이라든가 선거 기간 중에 밥을 사는 행위가 기부행위 위반,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제 재판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 중진 의원의 부인이 그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하고 전현직 의원 부인 3명하고 식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종로 중식당에서 네, 그게 10만 4천 원 나온 그 선거법 재판인데 그 부인 A 씨는 그 당시 현금으로 자기는 계산을 하고 갔다. 이렇게 했는데 재판부가 그동안에 그 전현직 부인들의 결제 내역을 포스라고 그게 왜 식당 가면 그 계산할 때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내력서를 제출받아서 거기 보니까 현금으로 계산한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 이게 위증을 한 것 아니냐 그런 뜻인 건가요? 그렇죠. 위증이죠. 그 어제 저기 재판에서 가장 중시된 거는 뭐 김혜경 씨가 뭐 이 식사를 사는 게 그 기부행위냐 그걸 알았냐 몰라요. 그거는 사실은 곁다리 문제고 결국은 이 그때 참석했던 전현직 의원들의 부인이 자기 n분의 1 우리가 그걸로 자기가 계산했느냐 아니면 김혜경 씨가 자기 것 외에 나머지 것도 계산했냐 이 문제가 지금 됐는데 이 사람들이 그 할 말이 없으니까 현금으로 계산하고 그러면 증빙이 안 남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현금으로 했다면은. 그런데 그 3명 정도 전현직 부인이 참석했죠. 그 김혜경 씨가 하면 4명, 그 다음 그 운전기사인가요? 그거 하면 그 3명, 전부 7명 걸 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전부 다 금액이 10만 4천 원 맞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기가 현금으로 그 자리에서는 계산 안 했겠죠. 그 나중에 그 현금을 줬다는 취지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n분의 1로 한다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카드 전부 가지고 나눠달라고 하고 그런데 그 김혜경 씨가 자기 남편의 그 선거에서 도움을 부탁하는 자리에서 우리 n분의 1로 합시다. 그러면 3명이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김혜경 씨는 자기는 그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다. 지금까지 그 얘기 아닙니까? 누가 했는지를. 배소연 씨가 했는 거고. 그런데 배소연 씨한테도 자기는 이런 것은 절대 법인카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주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거는 뭐 지금 자기가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남편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뭐 10년 동안 수행비서 했는데 척하면 척이지. 배소연 씨가 그럼 이걸 갖다가 법인카드를 또 왜 맡겨놨습니까 그러면?
그러니까요. 배소연 씨한테.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맡겨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현금으로 어쩌고저쩌고 한 거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현금을 나중에 준 건지 예. 그 포스 앞에서 준 건 아닌 것 같죠. 그 다른 문제에 또 현금을 지급했다는 또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장소에서 예, 다른 장소에서 또 뭐 먹을 때 그 현금을 전부 다 지급했다 있는데 그런 게 어떤 설득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8월 2일뿐만 아니라 네. 그 이전 전후에도 여러 차례 네, 식사를 했는데 그것은 뭐 공소 기간이 네, 지나버려 가지고 그건 할 수 없고 이번에 기소의 대상에서는 뺐는데 7월 20일에도 5명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설명은 김혜경 씨가 그 수행원 3사람하고 먹었고 같이 3사람이 먹었고 또 근데 이제 5명 부분을 계산을 했는데 그 3명 부분은 현금으로 계산을 했고 또 그 2인분은 포장을 해서 가지고 왔다 집으로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식당 포스기 이번에 금융정보 제출을 하라겠는데 식당 포스기가 그 우리 가면은 결제하는 그 기계 아닙니까? 예, 거기에는 포장 내역도 없고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위증을 한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정치인들 부인이고 예. 이런 기부 행위가 금지된 거는 벌써 남편이 정치할 때부터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만일에 7월 20일 날 지금 그 참석자 3명의 말대로 현금으로 했다면 있죠. 현금 영수증을 받아야죠. 예. 이게 나중에 문제될 수 있잖아, 충분히. 이 정치라는 게 그 고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정적이 항상 있어요. 언제든지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걸 남겨놔야죠.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와가지고 예? 그냥 현금으로 지불했다. 말 한마디 가지고 현금은 추적이 안 돼. 돈에는 꼬리표가 없다면서 이런 식으로 변명한다는 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재판부에 이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그 7월 20일까지는 기소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있죠. 그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사안 있잖아요. 재판받는 그것만 묻지 않습니다. 그 정황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걸 다 물어가지고 그 말에서 왜냐하면 당사자들은 그거는 대비를 안 하거든요, 보통. 그렇겠죠. 거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7월 20일 식사에서 이 사람들이 한 말이 거짓말인 같다. 판사로는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말 있잖아요. 8월 며칠이죠? 8월 23일 밥 먹은 건가요? 8월 2일이 8월 2일? 예. 아마 8월 2일입니다. 그 부분에 관한 배소연 씨라든가 그다음 그 김혜경 씨의 주장 이런 게 전부 다 그 신빙성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재판부에서 아마 이것 때문에 변론 제기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좀 엇갈리고 지금 증인들 간에 말이 엇갈리니까 그러면 금융결제 그 내력을 내봐라. 그러면 현금 결제가 됐는지 포장을 해갔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씨 변호인 측에서는 현금 결제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하나 이렇게 포장 주문과 매장 주문을 통합해서 이렇게 계산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 변호인 말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가끔 그런 경우는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인들이나 정치인 부인들은 이런 부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건 알고 있는 다 알고 있죠. 그다음 아까 7월 20일 사건 그 결제 내역 그다음 이걸 전부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하지 그것만 말 딱 듣고 아유 김혜경 씨 참 맞습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지금 재판 내용이 보면은 김혜경 씨나 이 배소연 씨의 어떤 김혜경 씨에 도움되는 증언들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증언과 진술이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리고 지금 10월 20 며칠 결심이고 그 다음 11월 14일인가요? 선고로 돼 있어요. 예, 11월 14일. 예, 11월 14일. 이것도 사실 기록이 만만치 않을 건데 그 3주 만에 선고한다는 거 있죠. 예?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보십시오. 9월 달에 결심하고 11월 지금 2달 뒤에 선고하잖아요. 그거는 재판부가 옛날에 한번 결심했을 때 이미 심증이 서 있었고 이번에는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확인한 거에 불과하다. 3주 만에 판결을 쓴다는 걸 이미
결론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4일 결심하고 예. 11월 14일 선고를 하는 겁니다. 예. 배소연 씨는 어저께도 자신이 이렇게 카드로 결제를 하고 그렇게 해갖고 그 카드 결제 내용을 김혜경 씨한테 주면은 김혜경 씨가 현금으로 10만 원, 20만 원 자기한테 주었다. 그런데 또 이 재판부에서 이 얘기, 검찰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김혜경 씨는 현금을 찾았다는 뽑았다는 내역이 그런 내역이 전혀 없지 않느냐. 예.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겠냐. 뭐 근거에 있었나요? 그러니까 배소연 씨 입장에서는 이미 자기 형은 받았지 않습니까? 네. 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네. 2년인가에 받았기 그렇죠, 때문에 받았죠. 자기가 독박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이상 뭐 자기한테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할 없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이 배소연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제도 또 눈물 작전을 좀 폈더라고요. 네. 사모님 모르게 도와드려야 한 것이 이렇게 사모님한테 큰 죄를 짓게 됐다. 뭐 이런 식의 또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또 김혜경 씨도 하늘을 따라서 쳐다보면서 예, 눈물을 찔끔했다. 뭐 이런 얘기도 다 있어요. 예상되는 거고 지금 그 배소연 씨는 예. 옛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뭐 배소연 씨도 어제 증언에서 절대 뭐 짠 적은 없다 이렇게 진술을 그러는데 이 중진 의원의 부인 A 씨, 예. 이 사람이 자기가 현금 결제했다 그래서 그런 게 안 나왔지 나오죠. 않습니까? 그리고 배소연 씨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김혜경 씨가 어떻게 보면은 배소연 씨라든가 또 다른 그 참석한 의원들한테 내가 이렇게 선거법 위반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가서 얘기를 좀 잘 해주세요. 해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 다 아는 거야. 그것도 위증교사. 위증교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부부가 똑같이 위증교사를 하고. 검찰이 그까지 밝히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예. 우리로서는 있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시골에 있죠. 그 시골 법원에 재판해 보면요. 증인들 중에 그 동네 뻔하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아는 사이고 다 부탁받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그거 또 그리고 그런 경우에 예? 부탁한 사람 뜻대로 증언 안 해주면 완전히 왕따 당합니다. 네. 법에 처벌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네에서 네. 완전히 그냥 의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위증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동료 의원 부인 세 사람, 예? 그 부탁 안 해도 아마 김혜경 씨 말에 맞게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안 하면은 이거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는 진짜 의리도 없고 나쁜 사람으로 되거든요. 지금 그 동료 의원 알려진 사람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국회의장이 네, 아니고 네, 중진 아니니까. 의원 아니었습니까? 아무래도 김혜경 씨는 그런 중진 그렇죠. 의원들, 영향력 있는 의원들 해야지. 부인들을 만나서 남편한테 잘 얘기해갖고 우리 이재명 네, 남편 좀 도와주세요. 지지해달라. 그렇게 네. 얘기했을 거 뻔한 것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배소연 씨의 경우는 지금 아무런 유산을 받은 것도 없고 월급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러니까요. 5급이고 그전에는 뭐 6급 아니었습니까? 네. 7급인가요? 그런 사람이 지금 80억 현 시가로는 지금 10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재명이라든가 뭐 그쪽에서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하면 배소연은 자칫하면 80억을 자기 걸로 딱 챙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 옛날에 박철 누구죠? 박철원 씨. 그 교수의 60억 부인 재산 내연녀.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0억이 사실은 조사를 더 해봐야겠지만은 대장동 돈이 거기에 가 있는지도 모르죠. 지금 아니, 최근에 예.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가 그 배소연 저주소에서 흘러나오는 것 아니냐 그런 제 얘기도 생각에 있어요. 우리 법조인은 딱 들으니까 예. 거기서는 이제 그걸 처음 듣지만은 잘 뭐 못 들었지만은 이 배소연 씨만큼 이재명 대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오래 근무해가지고 네. 수족처럼 있었죠. 그 후에 수행 비서 했지, 공무원 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돈, 이재명 대표가 나는 돈 한 푼 만진 적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 여러 명을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판사로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네.
신문을 하고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봐주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은 확실하게 뒤탈이 전혀 없도록 하기 위한 판결문에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잘 모르겠다 이러면 쓸 수는 없잖아요. 예. 그 증언 이런 증언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의 현금 결제라든가 예. 나중에 김혜경 씨가 배수연 씨한테 현금으로 보내줬다 이런 주장은 전부 다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쓰려고 다 확인하는 거죠. 일일이 확인한 그 거예요. 부분이 주장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첫 번째 결심하기 전에 현금으로 그 배수연 씨한테 다 보내줬고 이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요. 그 전에 했었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건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결심해놓고 보니까 예. 여기 증거가 기다 아니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예. 재개를 해가지고 다시 불러가지고 그 검찰에 요구한 게 금융 내역 뽑아라. 예. 그러니까 통장에서 인출 얼마 했고 현금. 해보니까 그 돈 보내줬다는 시기에 인출한 내역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쪽에서는 근거에 있다고 아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근거에 있다 하지만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을 보면은 김혜경 씨가 그때 식사에 참여를 했던 전현직 의원의 부인이라든가 수행비서에 있던 배소연 씨 등한테 위중교사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될 수가 있고 충분합니다. 또 하나는 내달 11월 14, 네. 15일 날 이재명 부부가 네. 선거법 심판으로 유죄를 받을 확률이 거의 99.99%입니다. 뭐 이상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주제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지만은 뭐 징치를 해야 된다, 예. 탄핵을 운운하는 게 이렇게 그게 거의 확실할 것 같으니까 법 외의 방법으로 예. 내 운명을 바꾸자.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뭐냐? 박근혜 때 촛불 집회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군부를 떼기 위해서는 이런 재판에 대해서 나는 무죄고 무고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렇게 나가려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이 플랜, 자기 그 유죄를 뒤엎기 위한 플랜은 지금 착착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착착 진행되어 가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도 그렇게 썩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유죄 나오면 자기도 자기도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분 아까 영문문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